어제 바른미래당 당대표로 당선됐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입니다. 자, 전화로 한번 만나볼까요? 손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우선 당대표 선출을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감사합니다. 당선 소감 말씀하실 때 보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는 앵무새와 거수기 노릇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당에 대해서는 막말과 시비만 일삼고 이 두 정당 때문에 한국 의회 정치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민주당만 해도 네. 그동안 민주화 운동에 진력해온 의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대통령의 여당이 되고 나서는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 못하고 있어요. 그냥 친문이다, 심지어는 신문이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 인기에 영합해서 주술라는 생각들만 하지 지금 소상공인이다, 자영업자다 이렇게 그냥 아우성 치고 이러는 데 대해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잘못됐다 이런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자유한국당은 워낙 여당도 해봤던 분들이 계속 시비만 반대만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가면은 정치 좀 제발 싸우지 좀 마세요. 이게 항상 듣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이 한국 정치가 제대로 국회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해서 그렇다. 국회 기능을 제대로 정상화시키겠다. 그런 저의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중도 개혁 통합 정치로 이 두 양당 정치를 넘어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당선 축하 전화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무슨 얘기하던가요? 전화 주셨더군요. 네, 뭐라고 하시던가요? 축하한다는 이야기하고 상호간에 남북 평화 협상 이런 게 잘 되길 바란다. 나도 지지한다. 소득주도 성장에 따른 소상공인들, 일반 시민들의 어려움을 빨리 해결을 해달라. 또 문재인 대통령 그런 것을 국회에서 좀 도와달라. 저는 협치를 국회가 논의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꿔달라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손 대표께서는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이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면 협치가 안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야당과 협치를 얘기하면서 내용은 야당의 일방적인 협조만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협치라는 게 주고 받는 것이고 주는 것은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정부와 대통령인데 야당한테 줄 걸 주고 줄 걸 준다는 것은 우리가 정책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잘못된 게 있으면은 야당이 얘기를 해라. 우리가 들을 건 듣고 안 들을 건 안 듣겠다. 이렇게 정책적인 협의를 하고 노선의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장관 얘기 나왔습니다만 장관을 좀 당신네들이 뭘 할 거냐 무슨 정책을 펼 거냐 이렇게 해야지 그냥 사람 빼가기로 장관 한 자리 여기 있는데 이거 먹을래 이런 것은 협치가 아니라 이런 얘기죠. 손 대표께서는 지금 현재 소득주도 성장을 둘러싼 논란이 많은데 이 정책이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제가 저녁이 있는 삶을 주장한 사람 아닙니까? 네. 그 저녁이 있는 삶은 노동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높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인데 그런데 문제는 중소기업이나 영세상공업자들의 지불 능력을 봐야죠. 줄 게 있는 사람한테 소득을 임금을 올려주라고 하고 노동시간을 단축시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밥집에 가보면은 제가 자주 가는 한정식집에 정식 메뉴가 없어지고 단품만 한다고 그래요.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일할 사람이 없어갖고 주방에 주인이 들어가서 하는데 여러 가지 메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단품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걸로 일자리가 20만 개가 없어지고 이러면은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기본을 봐야지. 그 잘못된 거를 그저 예산으로 보조금으로 보충을 해준다. 이거는 나라가 할 일이 아닙니다. 경제는 시장이 움직이는 거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거다. 이 철학을 정부에서 특히 대통령이 확고하게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약간 좀 껄끄러운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올드보이 귀환이다라는 표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손 대표를 포함해서 이해찬, 정동영 예. 대표 이분들도 다 예. 같은 시대 분들인데 다시 전면에 나서게 됐고 또 자유한국당의 지금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까지 포함하면 야 이거 무슨 노인 정치가 시작되는 거 아니냐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있는데 이런 현상이 왜 나오는 겁니까? 근데 우선 우리 바른미래당을 보면은 저는 나이가 좀 있지만 이준석 의원이 30대 중초반이에요. 또 김수민 건 뭐 여성 청년위원장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태경 의원이 40을 막 넘겼어요. 그러니까 50에 막 들어갔어요. 또 원내대표 김관영 의원이 49이에요. 그리고 또 한 분 권은희 의원도 50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대 교체, 시대가 교체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손학규를 시켰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젊은 세대로 바꿔가는데 그래도 여당과 싸울 사람은 연륜이 있고 경험이 있고 그래서 좀 잘 우리 당을 그리고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통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연륜 있는 사람을 대표로 앉힌 건데 다른 당에도 그런 현상이 다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당도 대통령과 청와대 일방적인 독주를 당이 좀 견제를 해라. 또 다른 야당도 정부 여당의 일방적인 독주를 제대로 견제를 하려면 그래도 경험이 있고 그래도 그 뭐 정치에 대한 뭐 지혜가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좀 원활하게 해줄 것을 정치적인 안정 속의 개혁을 바라는 이런 국민들의 마음이 있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 대표께서는 이제 세 번째 당 대표를 하고 계신 건데 독일로 떠난 안철수 전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우리 손 대표를 지지했다 이런 말도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와 그리고 유승민 전 대표 이 두 분이 앞으로 바른미래당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분들이 아주 소중한 분들이죠. 바른미래당을 합친 주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유승민 대표가 어제 왜 안 나왔느냐 말들이 많은데 안 대표가 전면에서 떠났으니까 유승민 대표도 당분간은 정치 전면에서 떠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러한 분들을 포함해서 저는 우리 바른미래당이 중도개혁정당으로 한국 정치의 새 판을 짜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판을 튼튼히 만들어 놓고 젊은 사람들 나와서 이 마당 위에서 마음껏 뛰어놀아라. 뭐 이런 생각입니다. 손 대표님, 이거 죄송하지만 혹시 다시 뭐 그동안에 대선 후보로 출마하실 꿈도 있었는데 그 꿈은 이제 더 이상은 없으십니까?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뭐 정치를 떠났던 사람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완전히 참패를 했거든요. 국회의원이 뭐 명목상으로 30명인데 여하튼 지방위원이 광역 기초 합해서 비례 포함해서 26명밖에 안 됐어요. 이건 뭐 이런 처참한 패배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공중분해될 위기에 지방선거 끝나고서 많은 사람들이 난 이제 정치 그만두겠다, 바른미래당 떠나겠다, 떠난 사람도 있고 그걸 보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나오니까 손 대표가 나온다니까 한번 좀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어요. 당의 통합을 바라고 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를 바라는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생각에서 그런 생각에서 이걸 좀 맡아서 해보자. 우리 정치의 판을 좀 새로 바꿔보자 이런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손학규 대표의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했습니다. 지지율도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